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막 엄청 기나긴, 그죠? 이 부가치세를 마치고요. 좀 새로운 챕터죠. 소득세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는 상당히 있죠. 요새 보면 이슈가 많이 되죠. 이슈가 많이 되고, 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학습자 입장에서도 이 개인의 자기 소득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가치세보다는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는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공부했듯이 우리 소득세도 일단은 이 정의가 좀 터져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가치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세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죠? 그러면 소득세는요, 정의는 우리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의 정의입니다. 직접 국세, 소득세죠. 이 법인의 소득을 이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는 법인세고요. 이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는요, 이 소득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득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개념이 좀 있는데,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있죠. 이 권리 능력이 있는 이 개인이라는 개념, 여기가 일단 개인이라는 개념 하나 좀 잡고요. 이 소득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있죠. 이 개념,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소득, 이거 개인의 범위와 소득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까요? 직접세고 국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직접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내는 자가 납부하는 자를 납세무자라죠.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접세. 국세는 여러분들 이거하고 반대 대형 개념이 바로 지방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중앙정부 재원을, 그죠? 중앙정부 재원을 쓰기 위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근로의 능력은요 자연인한테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연인. 근데 이제 이 개인이라는 그 표현으로는 이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 개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거주자라는 개념과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주자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이 거주자의 정의는 우리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혹은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바로 거주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주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주소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번다라면, 그죠? 그래서 그리고 1년 이상 거수가 있는 자란 말은 뭐냐면, 흔하진 않지만 외국인도, 그죠? 우리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그죠? 우리 주소가 있으니까 내국인. 그러면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얘기합니다. 거주자 외의 자를, 그죠? 비거주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거주자는 내국인, 비거주자는 외국인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있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개념을 새길 때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 모형에서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더라도 있죠. 1년 이상 거주를 가지고 있는 있죠. 그런 자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국인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현진 있죠. 야구선수 유현진 있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습니까? 저기 가서 비자 받아가 저쪽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주소 없습니다. 말소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쉽게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판단하자면 거주자는 내국인, 비거주자는 외국인 뭐 이렇게 그죠? 생각하더라도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맞다 이렇게 그냥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세무사 시험이나 그런 걸 치는 게 아니니까요. 개략적인 개념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 납세 의무가 여기에서 납세 범위가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납세 범위가 이 거주자는 납세 범위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플러스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그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경우에 한해서는요 약간이죠 조정이 되지만 그 정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걸 다른 말로 무제한 납세 의무라 하고요. 국내 원천 요구를 제한 납세 의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 범위를 개인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개인이라고 하면 이 납세 범위를 구분을 못하니까 개념을 어떻게 씁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납세 범위 있죠. 어디까지를 과세할 건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정도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출제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책에는 거기 나와 있나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를 보면 거주자라고 되어 있고 무제한 납세의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세법 올해 개정세법인데요. 참 애매하다 그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건 또 뭐예요? 그래서 1년 이상이 아니라 이게 개정됐네요. 제가 또 이거 183일입니까? 이상? 2015년 개정세법이네요. 너무 세부적이죠? 이런 것까지 출제될까요? 네. 조금 그죠? 네. 약간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으로 국한하자면 약간 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183일. 근데 183의 의미가 뭘까요?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죠? 정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183일의 정의가 뭐냐면 365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하면 그러네요. 6개월 이상 초과 개념이네요. 365를 나누니까 182.5니까 아마 6개월을 초과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183일 6개월 이상이 6개월 이상 초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초과, 그죠? 거소를 둔 자, 이렇게 개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3일이라고 정한 이유가 이게 365 하면 나누기 하면요 182.5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월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183일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초과한다는 개념을 아마 설명하려고 이렇게 183일이라고 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세부 통칙이나 이런 보면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이랄지, 그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따라 거주자를 어제하고 거주자를 그죠?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정도 범위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옛날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를 둔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매칭하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이 소득을 바라보는 있죠. 이론적 학설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바라보는 이 경제학자들이 있죠. 소득을 어떻게 바라봐서 어떤 것을 소득이라 보고 어떻게 과세할 거냐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설. 학자들이 만드는 가설이죠. 그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학설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개념하고 소득 원천설 이렇게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설의 방법은 뭐냐면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입법하는 방식은요. 포괄주의 가설합니다. 이게 입법하는 방식론인데요. 포괄주의 가설합니다. 포괄주의 가설하고 이 소득 원천설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소득을 가득한 원천별로 그죠? 다르게 과세하자는 있죠. 학설이 바로 이 소득 원천설입니다. 그리고 입법하는 방식은요. 바로 열거주의 가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제는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요. 법인세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요 학설을 어떤 세목에 적용할까 했을 때 있죠. 우리 현행 법률은 순자산 증가설이 입각된 그죠? 이론적 베이스로 해서 과세하는 세목이 바로 법인세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소득세 있죠. 이 소득세는요. 이 소득의 그죠? 이론적 학설을 가지는 있죠. 학설이 바로 원천설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세목이 바로 소득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요. 원천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소득 원천설, 원천설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얘기가 언제 됐다, 그죠? 이 소득세의 정의는 그러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그죠?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고 원천설을 기반으로 해서 있죠. 과세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세하는 있죠. 소득에 대한 원천설의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죠? 개인의 정의는 썼으니까 구분했으니까 소득 원천설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럼 원천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원천설. 이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천설은 경상반복적인 있죠. 이 소득에만 과세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경상반복적 소득. 소득에 대해서만 있죠. 과세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는데요. 일단 소득의 원천을 우리가 나눠서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을 좀 나눠볼까요? 소득의 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천설에 입각된 있죠. 소득의 분류는 현행 있죠.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을 8개로 구분합니다.
그 8개를 구분하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까지 강의 들으면서 뭐 이렇게 암기 같은 거를, 그죠? 이렇게 하라는 말을 별로 안 하는데요. 뭐 최소한 우리가 이 소득세를 공부할 때 8개의 소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8개의 가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알아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8개를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라고 하는데요. 입에서 건전기 태양. 이렇게 있죠. 8개의 두 문제를 따서 좀 이 소득의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의 공제 순위 규정을 따질 때 있죠. 이 순차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익힐 때 있죠. 이렇게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번만 되뇌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은 알죠, 태양. 그죠? 태양이 뜨잖아요, 그죠? 그죠? 태양이 뜬다고. 뭐 2배 주고 삽니까? 입에서 건전기, 태양. 입에서 건전기, 태양. 이렇게 조금 10번만 되뇌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에서 건전기, 태양. 이렇게. 입에서 건전기 하면 웬만하면 알아요. 태양은 뜨잖아요, 태양이. 약간 틀리지만. 태양은 알 거고, 뭐 입에서 건전기만 한 10번만 되뇌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쓰임이 있죠, 그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세법상 순차라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 이거죠. 이 순에 의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암기가 좀 필요한 거죠. 나중에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을 8개로 구분합니다. 이 소득 중에 개인의 소득은 굉장히 많은 있죠. 원천이 될 수 있죠, 그죠? 개인이 가득한 소득의 원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해서 벌 수도 있고, 노름해서 돈 벌 수도 있고, 그죠? 로또 맞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돈 주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 있죠? 뭐 물건 주워줬는데 사례금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죠? 뭐 형태로 가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구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깔려있는 사고가 구분을 왜 할까요? 차등과세하기 위한 겁니다. 차등과세. 차등과세. 이 차등과세란 말은 뭐냐면 뭔가 구분을 해서 소득을 구분해서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소득에 대해서는요 조금 좀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불로소득이라고 혹시 아세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도 있죠, 그죠?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8개를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자금을 사용한 대가로 있죠.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이자 소득이랍니다. 이자 소득.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출자했다. 출자하고 있죠. 출자금의 분배금 성격은요. 배당소득이랍니다. 배당소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 소득 있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서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랍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명목 이하의 일체의 대가를 바로 근로소득이랍니다. 우리가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을 연금소득, 우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적연금인 있죠. 개인연금이나 이 퇴직연금 같은 거를 나중에 연금 형태도 받게 되죠. 그때도 연금소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거 있죠. 과세 실익이 있는 있죠. 이 소득을 기타란 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가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개념이 뭐냐면 이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이라는 개념이 밑거름이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계속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사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기타라는 개념입니다. 기타라는 거는 요거하고 이제 대응하는 모형인데요. 일시우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 등 있죠. 우리 부동산 등을 팔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이 세금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어딘가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듯한 있죠. 그런 소득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류대로 순서대로 있죠. 순서대로 좀 알아주세요. 입에서 근연기 태양, 태양은 알 거고 입에서 근연기 태양 이렇게 조금 알아주십시오. 나중에 쓰임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등 과세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 내포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요, 우리 경제라는 개념은요, 크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경제라는 이 경제의 어떤 규모를 보면 생산 경제하고요, 자산 경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옛날에는 그죠? 한 몇십 년 전에는 이 규모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규모는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생산 경제는 1, 자산 경제는요 7, 이 정도 지금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경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이랄지 그죠? 뭐 예금 같은 거 있죠? 부동산이랄지 뭐 예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산 경제는 보통 일에서 버는 있죠. 가득된 어떤 그 경계 영역에 있는 있죠. 형태를 생산 경제를 합니다. 규모가 이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은. 세수는 이거의 비례